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 문제점을 모르는 예비신랑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통보한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결혼할 예정이었던 여자입니다. 남친이었던 남자는 저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남친 집안 어른들 앞에서 참지 못하는 바람에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저를 다시 봤다고 하며 실망이라고 했지만 남친의 말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네요. 그냥 시원하기만 합니다. 모르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와 남친 둘 다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둘 다 서울 살고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1년 넘게 사귀다가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게 된 것도 남친 아버님이 내년에 정년퇴직이라고 하시며 닥달을 하는 바람에 내년 초에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날을 잡았고 상견례는 다음 달에 추석 지나고 할 예정이었어요. 저 모은 돈 6천에 부모님이 4천 도움 주시기로 하셔서 1억 해갈 예정이었습니다. 남친도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으로 같은 금액 준비해서 서울 근교의 전세로 신혼집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었고요. 얼마 전에 시골 사시는 할머님이 서울 큰아버님 댁으로 오신다고 남친 아버님 형제분들이 모두 모인다고 이 기회에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자고 남친이 말하더라고요. 할머님이 멀리 사시는데 이 기회에 인사를 드리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잘 됐다 생각하고 갔는데 상 차리는 중이었고 인사드리고 막 앉으려고 했더니 상에 남친 어머니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자리가 없었습니다. 상에 한 분 한 분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시는데 시할머니와 큰아버님, 아버님, 작은아버님, 고모님 두 분, 그리고 저와 남친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친에게 어머님들은 어디 앉으시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부엌에서 따로 먹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큰아버님 댁 거실이 넓어서 큰 상을 하나 더 놔도 되지 않냐고 했더니 남친은 가만히 있고 할머님이 자리가 복잡하고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른들이 많은 자리라서 저도 긴장하고 있었고 길게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식사 중에 작은 어머님이 음식 보충해 주러 오셨는데 고모님이 갈비가 너무 짜다고 하시더군요. 작은 어머님이 젓가락을 가져오셔서 먹어보시려 했더니 할머니가 작은 어머님 손을 찰싹하고 치시면서 어른상에 손대는 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작은 어머님은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작은 어머님 얼굴을 보니 작은 어머님은 제 얼굴을 힐끗 쳐다보셨어요. 작은 어머님 표정은 정말 민망하고 기분 나쁜 표정이셨고 바로 주방으로 가셨어요. 저 때문에 참는 것 같아서 제가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이 심각한 일에 대해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어머님께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걱정돼서 왔냐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찬 모자라면 직접 가져다 드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어머님들이 웃으시면서 맞다고 하셨습니다. 주방에 큰아버님 며느리 두 분이 있었는데 고모님들 너무한다고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반찬 투정이냐고 하더군요. 남친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 그냥 주방에서 어머님들하고 먹겠다고 말하고 주방에 있었어요. 어머님들하고 큰어머님 며느리 두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식사 다 끝나서 함께 상 치우고 저는 이만 가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고모님 한 분이 할머님께 점수 따야지 벌써 가냐고 하시는데 대답도 하기 싫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남친에게 말하고 먼저 나오려고 했더니 남친이 따라 나왔습니다. 어른들 많은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를 다시 봤다고 말하더군요. 이러이러해서 못 견딜 정도로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냥 항상 여자들은 나중에 먹는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럼 결혼하고 나도 어머님들과 함께 주방에 있어야 하는 것이냐, 상 하나 더 펴고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 했더니 남친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다 하고 우리 결혼하면
오빠가 맞벌이는 꼭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집안일은? 하고 물었더니 말이 없어지더군요. 그러면서 남친은 집안 어른들께 인사하러 와서 그렇게 기분 상해서 가는 것이 말이 되냐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남친에게 말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남친 SNS에서 여동생을 찾아서 개인 메시지로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다음날 답장이 왔습니다. 본인 집 분위기는 엄청 가부장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빠랑 아빠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하길래 아직까지 그런 것을 심하게 느낀 적이 없다고 했더니 오빠랑 아빠가 연기하는 것이라고 속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딸이라고 차별받은 얘기들을 해주고 결국 여러 가지 서운한 일로 집 나와서 살고 있는데 오빠는 자기 걱정하는 연락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친 여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 정말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 파혼 쪽으로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앞날이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남친과 만나서 파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에 동화될 자신이 없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은 어찌할 것이냐는 나의 물음에 남친이 대답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더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비용은 우리 둘 다 공평하게 1억씩인데 맞벌이도 하면서 집안일은 내가 다 하고 살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이 되어서 결혼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그때서야 그런 것 아니라고 집안일 잘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와준다니요?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봤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여동생이 나가 살고 있는데 걱정은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가 집 싫다고 나간 애를 뭘 걱정하냐고 대답하더군요. 어쨌든 나는 아직도 며느리들은 주방에서 밥을 먹는 집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제라도 이런 진풍경을 보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결혼 접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오해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파혼 결심을 더 굳어지게 만드는 말만 하더라고요. 내 결정은 안 변할 것이니 그리 알라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 전부 말씀드렸어요. 남친은 며칠간 저에게 전화를 하다가 제가 안 받으니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얘기 다 들었고 우리 딸 그런 집에 시집 못 보낸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대요. 그 뒤로는 연락 안 오더라고요. 저도 며칠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쉽게 파혼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남친과 정이 있어서 결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혼 통보를 할 때 남친이 했던 말에 정이 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 허전함은 있겠지만 아쉬움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똑소리 나는 분이시네요. 이제 남친이 맡고 있어서 쓰니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있던 좋은 인연이 마구 밀려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